1번, 7번. 자, 화폐는 가치를 잃어요. 언제 잃냐면 인플레이션이 자 take place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happen, occur 이거랑 같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는 뭐야? 그 값이 엄청 말도 안 되게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자 those부터 묶어가지고 encourage 여기까지, 그치? 자 여기서 those는 항상 우리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자고 했잖아.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엄청 많은 양의 돈을 가진 사람들은 격려합니다. 자 강력한 정부의 반응을 격려합니다. 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돈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정부는 반응을 해요. 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자율을 올려요. 자, 이자율을 올리는데 왜 그러냐면 추가적인 돈의 창출, 그치? 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막으려고. 자, 이거 막다 낙담시키다 하잖아요. 막으려고요. 뭘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가적인 돈을 계속 만들어내면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려버리는 거야.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라 정부에서 집배 규제를 해버렸잖아. 그러면은 이제 못 사는 거야, 집을. 그러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겠지. 집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 이 대출이요, are paid back. 자, pay back 하면 갚다예요. 다 갚아졌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더 적은 사람들이 taking out new loan, 새로운 대출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요, 이러한 순환에서 disappear, 사라져. 그러겠지? 봐봐. 시장에 있던 돈들이 다 이제 은행으로 다 대출이 갚아졌어. 그러면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2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2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다시 여기를 2번 문장을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출의 이자율을 올려버렸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3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서는 3번, 4번 문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대출이 상환됐어. 그리고 신규 대출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장 상황이랑 3번 문장 상황이랑 반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2번에서는 뭐였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이자율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신규 대출이 줄어들겠잖아. 대출 안 받겠잖아. 못 받겠잖아. 이자 많이 내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자율이 너무 비싸니까 돈 다 갚아버려. 그리고 새롭게 대출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서로 상황이 반대된 거야 지금. 자, 다음 3번의 문장 넣어봅시다. 자, 사람들과 사업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업이냐면요, 자, 이거 outstanding 하면 미상환, 아직 갚지 못한 이란 뜻이에요. 미상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늘어난 비용, 그 결과로 생긴 증가된 비용은 재앙일 수 있어요. 그치?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가 버렸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100만 원을 대출을 한 거야. 근데 원래 이자율이 5%였거든. 그러면은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5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자율을 10%로 올려버린 거야. 그럼 나는 평상시에는 5만 원씩만 더 갚으면 됐는데 이제 다달이 10만 원씩 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부담이 커지겠잖아요. 그지? 재앙이 될 정도라는 거야. 왜냐면 대출 100만 원 받는 사람 없잖아. 예를 들어 집 사는데 대출 받으면 몇 억씩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돈이 엄청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증가된 비용과 그다음에 bankruptcy 하면 파산이요. 자, job loss, 직업 상실.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unable to pay,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집, 차, 그리고 다른 대출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또 다른 차례의 디폴트, 여기서 디폴트 보시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지. 채무 불이행을 낳았고요. 채무 불이행이 뭐야? 돈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에 의해 축소가 생기는 거예요. 돈의 공급에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니까 시중에 있는 돈이 없어요. 자, 그럼 이러한 것의 해결책. For inflation, 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은 as much or more hardship,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뭐보다? 인플레이션보다, 그 자체보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그 어려움은요, fall onto people, 사람에게 떨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 그 정책의 영향을 받을 만한 힘이 거의 없는 사람. 그치?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시민.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돈 안 벌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엄청난 어려움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근데 여기에는 꼭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 알아야 된다고 했지, 우리. 더블 엣지드 스월드예요. 양쪽에 날을 가진 칼이다, 이런 의미죠. 이 질문은요, 여러분 여기 해설 주의 깊게 읽으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번, 7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꼭.
자, 지식인데요. 어떤 상품의 country of origin 하면 원산지야, 원산지. 자, 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지식이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상품이겠지? 상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야? 원산지가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요. 메이드 인 차이나 똑같은 물건이야. 값이 똑같아. 메이드 인 차이나랑 메이드 인 코리아 있으면 뭘 살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 살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면 그것이 그 상품의 인식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just as는 뭐뭐처럼이죠. 자, 뭐처럼이냐면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 하면 우리 뭐죠? 고정관념을 가지다. 자,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처럼. 근데 뭐에 기반을 두냐면 where they were born,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그치? 뭐 우리는 좀 덜 그러지만요. 뭐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특히나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런 것처럼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상품에도 고정관념을 가져요. 그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또는 생산되어졌는지에 대해 기반을 두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산지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 자, 디벨로핑 컨트리 하면은 개도국이랬지. 개발도상국. 개도국에 있는 소비자들은요. 종종 infer 하면은 추론합니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더 높은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서 인식된 브랜드라면, 그죠?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삼성 물건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지? 우리나라가 더 좋다라고 하니까 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소비자들, 근데 어떤 나라에 사는 소비자들은요, 믿어요. 그들의 나라의 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자, 여기서 이 to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to는 뭐뭐 보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여기에 than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uperior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to랑 쓰게 돼 있거든. than 쓰면 안 돼. 자, 다시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 나라의 물건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것들보다. 자,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이 도우즈가 가리키는 것은 이거겠죠. 제품들보다. 그치? 우리가 방금 그랬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뭐가 더 좋다? 우리 게 더 좋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일본 소비자들은요. 추론하는 경향이 있어요.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추론하는 경향이 있는데 made in Japan product.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요. are higher quality. 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made in America product.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보다. 그러므로 luggage company 하면 여행 가방이죠. 우리 캐리어 있잖아. 여행 가방 회사는 자, 이거 동사예요. 시장에 내놓다. 그것의 프라이스 더 비싼, 그죠? 더 비싼 여행 가방을 내놓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by stressing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냐? 그 제품이 디자인되었고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라고요. 그치? 일본 게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소비자들은요 더 참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브랜드에 대해서, 그 나라의 원산지에 기반을 둔 브랜드에 대해서. 그들이 뭐 했을 때? 동기가 없을 때, 어떤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동기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뭘 살지 모르겠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 그 나라가 어디냐, 만들어진 브랜드의 나라가 어디냐에 참고를 한대요. 또는 언제 그들의 그 처리의 목표가 guide 이끄는지 주목을요. 뭐에 대해서? 그 원산지 정보에 대해서.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요 싫어해요. 그 나라의 정치나 그 사회적인 정책 같은 걸 싫어해.
그러면 그들은 부정적으로 그것의 제품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죠? 나라에 대한 뭐 특별한 인식이 없을 때는 그 나라를 내가 싫어하면 그 물건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품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를 하면 그 다음 1, 2, 7, 8 자, 많은 사람들이 excuse, 변명을 합니다. 완벽주의를 변명으로 삼아요. 직장에서. 주장을 하면서. 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LS 그것은 전문성이다. 내가 이렇게 완벽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이유는 그건 전문적인 거야 라고 변명을 한다는 거죠. 자, 구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뭐야? 이 두 가지는 완벽주의 대 전문성.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자, 완벽주의를 다루는 것은요,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기준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문제냐면 너의 개인적인 기대가 unmanageable, 관리할 수 없는. 그다음에 self-imposed, 스스로 부과한 요구가 될 때 that create more pressure, 더 많은 압박감을 만들어요. than is needed,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죠? 그럼 봐봐. 여기 지금 3번, 4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 3번, 4번 문장에서는요. 완벽주의가 지금 안 좋은 점이야. 마이너스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지. 필요 이상의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요구사항이나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지. 이것은 not, rather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not A, rather B 하면 A가 아니라 오히려 B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허락이 아니라, 자, 뭐에 대한 허락이냐면 뭐 일을 좀 대충 하기, 아니면 기준을 좀 낮춰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무 완벽주의로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압박감이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대충 해라, 기준을 낮춰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좀 덜 쓰라는 거예요, 일에. 근데 어떤 일이냐면 that do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요. the level of input, 그 너의 투입, 네가 제공하는 투입의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좀 덜 써라 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 아닌 거에 시간 좀 덜 써라 이 말이죠. What are the acceptable? 그렇다면 무엇이겠는가? 수용 가능한 기준이 뭐겠냐? 완벽주의의 너의 일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너 자신의 것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제 5번에 넣어서요. 자, 요즘에요. Busyness of workplace. 직장에서의 바쁨. 그지? 바쁨과 함께 벤치마크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 벤치마크도 스탠다드랑 똑같거든요. 기준. 자, 기준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110% 완벽하게. 모든 것에.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100% 지금 다 하는 것도 힘든데 110% 완벽함을 다하려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건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요리법이잖아요. 레시피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번아웃. 번아웃이 뭐예요, 여러분? 극도의 피로 상태죠. 네, 쓰러질 정도로. 그지? 이런 걸로 가는 이제 길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치? 100% 완벽하게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10% 완벽하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만약에 너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하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죠? 너는요, 너 스스로 set up for 하면 작정하다 이 말이거든. 너 스스로 실패하려고 작정한 것 뿐이다.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주제문 보시면 전문성과 완벽주의를 구별을 해야 하는데,
15강의 마지막 거. 여기는 1번, 9번. 자, 카보하이드레이트 하면 탄수화물이죠. 자, 탄수화물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균형 잡힌 매일의 식단에서. 다이어트는 식단이란 뜻이 기본입니다. 자, 탄수화물 섭취는요, 균형이 맞아야만 한대요. 적절한 양의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물 섭취량.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탄수화물은요, 주요한 연료가 되지. 연료 자원이 돼요. 뭐 하려고? 그 혈액의 혈당이거든요. 혈당을 유지하려고요.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위한 혈당을 유지하려고. 그치,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되죠, 운동선수들은. 적절한 탄수화물의 섭취는 또한 도움이 됩니다. 뭐가 도움이 되냐면, 자, 스페어리 동사로 쓰였거든요, 여기는요. 그러면 겪지 않게 하다. 여러분의 근육이요, 겪지 않게 해준대. 뭘 겪지 않게 하냐면, 아래 보시면 뭐 이화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화작용을 겪지 않게 해주고, 근육의 분해를 겪지 않게 해준대. 그치? 근육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근육 분해되면 없어져 버리잖아, 근육. 그걸 해준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화작용이 뭐냐면 에너지 생성 및 분자의 분해 과정이래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근데 이러한 탄수화물이 소비되어진 후에 그것들은요, 분해가 되죠. 더 작은 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어져. 그리고 사용되어져요, 에너지로. 그럼 우리의 몸은 저장할 수 있어요. 초과의 탄수화물을. 자, 어떤 형태로요. 근데 무슨 형태냐면 글리코겐의 형태. 그치? 글리코겐. 여러분 들어봤죠? 근육에, 그리고 간에. 자, 몸의 글리코겐의 수용 능력은 대략 한 300에서 400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300에서 400g의 글리코겐이 매일 필요하다는 거야. 5번에 넣어서요. 자, 그 이후의 잉여, 남는 거지. 초과분은 are then converted, 전환이 되어져요. 뭘로 전환이 되냐면 fat,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죠. 자, 반대로 부적절한 섭취의 배경이 있다면 에너지 불균형은요, 어떤 결과를 낳냐면 adverse effect예요. 그러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디에? 운동선수의 수행 능력에. 뿐만 아니라, 자,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자,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탄수화물 이렇게 써놓을까? 적절한
또 시작할게요. 1번, 3번. 자, 우리들 대부분은요, 아까도 나왔네, 경향이 있어요. To have 너무 많은 투자하는, 그치?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에? 우리 자신의 생각에. 그래서 세상의 피드백을 잘 보지를 못한대. 투투잖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야. 세상의 피드백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피드백이 뭐냐면 We need to update.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신념을. 그치?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사회도 바뀌어가고 하니까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자,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냐면 원래 심오한이라는 게 기본 뜻인데 이건 깊은이라는 뜻이랑 똑같죠. 깊은 무지를 만들어낸대. 근데 어떤 무지야? Keep us banging.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요. 우리의 머리를 벽에 계속해서. 그죠? 피드백을 모르니까 내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피드백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벽에다가 우리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무능함은 자, to learn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무능함. 왜 무능하냐면 우리의 이고, 자아 때문에. 무능함은 일어납니다. 많은 이유로 일어나요. 하지만 two are worth mentioning here. 두 가지가 be worth ing까지. ing 할 가치가 있다. mention은 언급하다. 여기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해. 너무 무능해. 근데 그것의 이유를 여기서 내가 두 가지만 말해줄게. 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요, 너무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out there, 저 밖에다가 꺼내놓는 것에 실패를 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subject them 뭐뭐 하게 하다. 그들로 하여금 to criticism 비판하다. 비판하도록 할까봐. 그들이 나를 비판할까봐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can always 항상 이렇게 끊어버려야 되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항상 옳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을 out there, 저 밖에 꺼내놨어. 그런다면, 그리고 그들이 비판을 한다면, 우리의 자아는요, step in,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네? 그럼 나는 보호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become invested, 투자를 할 거예요. in defending, 뭐 하는데? 방어하는데. 뭐 대신에 우리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그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두려우니까 방어하는 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자아의 두려움. 자, 무슨 두려움이냐면 판단 될까봐의 두려움. 그리고 욕구인데요. 무슨 욕구냐면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가 종종 우리를 하여금 눈이 멀게 해요. 가치 있는 피드백으로부터. 그러면서 hindering, 막다야. 막으면서, 분사구문이죠? 우리의 능력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막으면서. 자, 그래서 보시면 성장을 이거를 여기를 발전을 이라고 바꿀게요. 여기를
자, 그 다음에요. 네. 1번. 지문이 쉬운 지문이 없어요. 다 내용이 여러분 꼭 해석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감정의 차이는 존재한다. 뭐 연령에 따라, 그리고 이상적인 감정의 뭐 패러다임인데요. 뭐 예라고 할까요? 예시가 있어요. 어떤 특정 나이대에는, 예를 들면 어떤 감정은 뭐 어떤 특정 나이대는 합리적이다 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예시는요, are reasonable, 아니 realize, 현실화 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현실화, 그리고 견고해져요. with the help, 도움과 함께 어떤 규범적 집단 행동과 함께.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엄청 문장이 길잖아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 규범이, 연령, 그 다음에 성숙도, 얘가 얼마나 성숙했는가에 따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규범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지? 예를 들어 큰 소리, 무례함, 그리고 감정 폭발, 잠깐 뭐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 이런 거는요, be associated with 뭐뭐과 관련이 있다. 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자기 통제의 손실과 관련이 있대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요, 종종 표출이 되죠. 어린이들 사이에. 그쵸? 어른은 좀 더 감정을 자제를 잘 하겠지, 일반적으로. 어린 시기에요. 우는 것은 비판을 받아요. 하지만 forgiven, 용서도 받죠. 왜냐하면 그것은요, consistent, 일치하는. 일치하거든? 뭐랑 일치하냐면 그 아이의 감정적 특성이랑 일치하는 거야. 이 아이가 우는 이유는 뭐냐면 지 속에 있는 감정도 지금 울고 있기 때문에 우는 거라라고 인정을 받아요. 반면에 in youth잖아요. 청소년기예요. crying, 우는 것은요, 여겨져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엄마랑 어디 백화점 갔는데 엄마 나 이거 사줘 했는데 엄마가 안 돼 그랬다 거기서 울고 있어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들이요 성숙해요. 지적으로.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증가시키죠. 사회적 민감성도 증가시키고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뭐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증가를 함에 따라 그들은 점차적으로 형성을 합니다. 감정을요. 예를 들면 멜랑콜리 하면 우울함이잖아. 슬픔 등등의 감정을 발달시키죠. 그죠? 여러분 슬프다고 해서 다 울지 않잖아요. 참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 울잖아. 이것은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줘요. 어떤 사실이냐면 자 동격의 대시예요. 어떤 감정들은요 오직 경험될 수 있어요. 특정 나이대에만. 그리고 virtue 하면은 미덕이잖아요. 그지? 어떤 미덕이냐면 integrity 하면은 성실함. 그리고 지혜와 같은 미덕은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특정 삶의 나이대랑 관련이 있대. 그죠? 근데 특히나 성인기. 그지? 어린 막 3살, 4살짜리한테 성실함이나 지혜를 바라진 않으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감정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숙도의 수준과. 그런데 그것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끈대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감정을 다른 나이대에 경험하도록. 그죠?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규범에 영향을 받아요. 규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규범. 자, 그 다음은요. 2번은 1, 5, 7, 8. 자, 발견. 자, 정체성이 바꾼다. 방식을.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을 바꾼다. 라고 하는 발견은, 그죠? 제기한다. 원래 일어나다 올리다 라는 말인데 제기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떤 풍부한 앰플, 여러분 얼굴에 바르는 앰플 있잖아요.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 풍부한 증거가 있대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look good,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많은 상황에서. 그치? 아, 누가 안 좋게 보이고 싶겠어, 내가. 그죠? 좋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풍부한 증거가 있다. 대조적으로. 연구자들은 또한 찾았어요. 사람들이요. 부정적 정보, 그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정보도 찾아낸대.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 정체성을 지지한다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연히 남들한테 좋게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데 그거 말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약간 그 어렸을 때 막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막 길 가다 침 뱉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다면 그런 걸 또 보이겠죠.
근데 어떻게 is it that a person 그 사람이 want to make 만들기를 원하겠는가? 그녀 스스로를 좋아 보이도록 그치? 좋아 보이도록 만들겠는가? 반면에 동시에 그녀가 그녀 스스로를 나쁘게 보이길 원하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고도 싶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나쁘게 보이길 원하겠냐라는 거죠. 자, 어떤 연구자들이요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정보를 획득하려고 한대요. 근데 어떤 정보냐면 일치하는 정보. 뭐랑 일치해? 그들의 정체성이랑 일치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싶어 해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하면은 막 괜히 막 길 다닐 때 막 책 끼고 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야. 반면 아니 뭐지 이든지 아니든지잖아. 그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정보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요 정보를 찾고 있어. 근데 어떤 정보냐면 그들이 them to be true 진실이다 라고 하는 그치? 그들에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를 찾는다면 비록 그 정보가 그들에게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이는지 긍정적으로 보이는지 상관없어. 내가 나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하는 거랑 들어맞으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는 사람들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랑 일치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좀 특이하지. 위에서 부정적인 정보든지 간에 긍정적인 정보든지 간에 내 정체성이랑 일치하는 정보를 찾고 싶다 그랬어. 그죠? 근데 이거랑 반대로 긍정적인 정보를 원할 때는 이게 내 정체성이랑 일치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무조건 긍정적이면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은요 좋게 보이길 원합니다.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정보를 찾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잘 들어맞는 정보를 찾아요. 그러나 overall 전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밀어붙여요. 어디로? 긍정적인 정보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정체성이 정보를 찾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 다음 3번은 2사. 네, 2사요. 2사. 자, 진화에 대한 한 가지 흔한 오해는요. 뭐냐? 이것이 뭘 이끈다는 거냐면 거침없이 유기체로 이끈대요. 근데 그 유기체는 ever better designed 더 잘 설계된이죠. 그리고 진화는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진화를 하겠잖아. 하지만 다윈의 진화는요 완벽함의 과정은 아니에요. 그지? 점점 좋은 쪽으로만 진화를 하면 사람은 다 키 크고 다 날씬하고 다 쌍꺼풀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다는 거지. 자, 이 라마르크 학설이래요.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라마르크 학설과 Great Chain of Being Theory of Evolution이거든요. 이거는 대연쇄작용인데 여기에 진화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이거지. In contrast to 하면은
뭐뭐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나 보지. 다윈의 진화 이론을 얘기해놓고, 근데 저 다윈의 진화 이론은 라마르크 학설이랑 대연쇄 작용의 진화와는 대조적으로 뭐냐면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거침없이 이 종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완벽함의 사다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면? 라마르크 학설이랑 대연쇄 존재의 이론, 여기는 얘네들은 무조건 완벽한 존재로만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항상 완벽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뭐 다리가 좀 짧은 사람도 있고요. 쌍꺼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러잖아. 그죠? 오히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어를 빌려왔대요. 경제학에서 용어를 빌려왔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디로 이끄냐면 satisfying이잖아. 만족도로 이끈대. 그지? 그러니까 just being good enough for now. 지금 뭐 괜찮아. 이 정도야. 완벽해. 이게 아니라 뭐 괜찮아. 이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자면요. 네가 생존하고 do better. 더 잘해요. 너의 라이벌보다. 그럼 so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내 라이벌보다 조금 더 잘하고 더 잘 살아.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뭐 충분히 괜찮다. 뭐 이 정도죠. good enough. 자, 엔텔롭은 영양이에요. 사슴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잖아. 영양은요, does not have to become, 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빠른 동물이 지구상에서. 왜냐면 얘는 그저 has to be faster, 좀만 더 빠르기만 하면 돼. 누구보다? 사자보다. 근데 사자는 뭐 하는 애인데? 영양 잡으려고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자보다만 좀만 빠르면 되지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by the same token 하면은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에요. 사자랑 다른 포식자들은요, do not have to be able to 할 필요가 없어요. 마라톤을 최고 속력으로 달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 nor 하면 뭐뭐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근데 봐봐, 지금 부정 앞에 나왔으니까 동사 주어 도치 됐어요. 여기 지금 자리 바뀌었어. 이런 거는 만약에 문법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have to be able to catch, 잡을 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먹이 동물을요. 그들은 충분히 빨라야만 하겠지. 뭐 할 만큼? 충분한 먹이 동물을 잡을 만큼만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빠르면 된다. 자, 자연 선택설은 종종 여겨집니다. 과정으로.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결점이 없는. 이 단어가 지금 위에서는요, perfection이랑 똑같은 단어로 나왔어요. 인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그것의 목표는요, 유기체에게 equip 하면은 갖추게 하다, 장치를 갖추게 하다야.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겁니다. 뭐 하도록? 능가하도록. 그들의 라이벌을, 생존을 위해서. 라이벌보다만 조금 잘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자연 선택의 목표는
다음 1번, 6번. 자, 우리는요, 문자 그대로의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지만 뭐가 없어? 은유가 없다면 우리는요, 해석,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 1900 몇 년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고 이거는 은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요, 데이터를 분류를 해요.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패턴을 찾지. 근데 그 패턴은 은유로서 표현될 수가 있대요. 라코프랑 존슨이요,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우리는 엄청난 주요 은유의 시스템을 획득할 수 있대. 근데 어떻게 획득하냐?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단지 기능함으로써. 가장 평범한 방식 속에서. 매일매일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초기의 날들로부터. 뭔 말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쓰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면 자, 우리 이러한 평범한 언어랑 평범한 문화 속에서요, 우리는 수백 개의 주요한 은유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mportant is big이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크다라는 뜻이고요. happy is up.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좀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비슷함이라고 하는 건 친밀함이고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부담이고요. 변화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고요. knowing, 아는 거는 보는 거랑 똑같고요. causes,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physical, 물리적인 힘이다. 그리고 시간은 움직임이다. 뭐 이런 은유요. 그치? 이거 은유잖아,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요한 은유를요, 블렌드, 섞어요. 뭐 하려고? 어떤 개념적 은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사랑 했으면은 빨간색 모양의 막 그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게 은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감각 운동의 영역으로부터의 작업을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용될 수 있죠. 뭐 하도록? 해석하도록. 주관적 경험을. 뭐와 같은? 역사와 같은. 자, 그래서 아래 문제 한번 보시면요. 요약문 나왔거든요. 봐보세요. 자, 은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석하도록 도와준대요. 역사적 사실을. 자,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예요. 익숙한 감각적 경험과 연결을 해. 그러면서 제공해 주는 거지. 자, 뭘 제공하냐? 의미 있는 패턴과 개념적 이해를. 자, 그래서 주제문 보시면 은유를 통한 역사적 해석, 역사적 사실 해석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16강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1, 6, 7. 자, 기술과 함께, 자, with technology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동사, 주어가 도치됐어요, 또. 자, 아이디어가 왔대요. 기술과 함께 아이디어가 왔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혁신, 그리고 참신, 함, 이, intrinsic, 본질적, 구성 요소. 뭐에? 문명에. 문명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문명을 구성하는 게 뭐냐? 혁신과 참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왔대요. 자, 지속적인 변화. 변화는 기술에서, 기술, 사회, 그리고 경제학에서의 변화는 너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 가주어, 진주어. 뭐가 어렵냐? 이해하는 게 어렵대. 이러한 사건의 상태가 wasn't the rule, 규칙이 아니다. 고대 시대에는 규칙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대요.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가 너무 우리가 깊게 스며들어 있어서 야,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대 하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백 년 전에요. 변화는 너무 느려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기대했어요. 훨씬 더 과거랑 비슷할 거라고. 그지?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 자, 무슨 개념이냐면 미래가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간의 삶에. 라는 개념은 절대 흔한 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훨씬 덜 인기가 있었대요. 왜냐면 변화가 너무 느린 거야. 한 30년 지나도 30년 전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모든 것. That changed when change become to occur. 여기까지요. 자, 모든 것들이 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 변화가 시작될 때 뭐 하는 걸 시작할 때냐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너무 자주 그들은 not only perceptible 하면은 perceive가 인식하다니까 인식할 수 있는 자,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pected, 기대된 것이었다. 자, 그럼 주제문 가봅시다. 자, since the advent of technology, 기술의 도래 이후로 사람들은요, 미래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가져다 주겠지 하고 기대를 한대요. 그들의 일상생활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지? 이제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야, 막 한 3년 지나면 진짜 막 차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제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그리고 너무 심오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오하고 너무 빨라서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자, 요약 한번 또 봅시다. 기술적인 진보는 has shifted 하면은 바꾸었다. 기대를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평범하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한 향상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걱정이 있대요. 어떤 걱정? 속도나 그 심오함, 변화의 속도나 그 심오함이 자, make it difficult 가 목적어. 어렵게 만들 거다.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 평균의 사람들이 이게 진 목적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예측. 근데 여기 잠깐만요. 예측이요. 기대와 우려 두 개 모두가 있는 거야.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우려 다 있다.
자, 사람들은 tend to assume 하면은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정하냐면 긍정적인 감정이 원천이래. 단순한 또는 게으른 사고에. 자, 어떤 매우 창의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 버지니아 울프, T.S. 엘리엇 아니면 찰스 다윈과 같은. 그리고 너는 그들의 창의적인 행동을 자, 상상을 하는데 뭐라고 상상을 하냐면 그들의 창의적인 행동이 were produced 하면은 생산되었다고. 지금 여기 수동태예요. 생산되었다고요. 어떤 고난의 순간에, 긴장의 순간에, 우울의 순간에, 그리고 심지어 절망의 순간에. 엄청 창의적인 사람들인데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창의적인 행동들을 생산해냈대. 자, 주제문. 앨리스 아이슨이라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창의성에 대한 관점이 is wrong, 잘못된 거다. 자, that 뭐가 잘못됐냐면 happiness, 행복은 자, instead 오히려 자극한대요. 사람들로 하여금 추론하도록 자극한대. 뭘 추론하냐면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 부분이 잠깐만. 이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아, 행복하면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나올걸? 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연구에서 아이슨은요, 유도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을 그녀의 참가자들에게 어떤 작은 이벤트로. 그녀는 그들에게 사탕이 가득 든 가방, 작은 가방이나 가방을 주었고, 그들은 뭘 찾았냐면, dime 하면 10센트 동전을 찾았어요. 그녀가 그들의 길에 놓아둔 뭐 그런 작은 이벤트 같은 거. 길 가다가 갑자기 1,000원 주웠어. 뭐 이런 거. 이런 작은 행복한 것들을 해줬대. 그랬더니 자, 그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잖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subtle ways 하면 아주 사소한 미묘한 방식들이 이 참가자들을 만들었대요. feel good, 기분 좋게 만들었지. 만든 이렇게 되겠네. 만든 미묘한 방식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뭘 만들어냈냐면 두드러진 변화를요. 그들의 추론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되게 기분 좋은 이벤트잖아요. 첫 번째 지문이에요. 기분 좋은 이벤트인데 이게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냈대. 자, 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카페트와 같은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자,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그것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요청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came up with 생각이 떠오르다. 자, 더 새로운 연관을 해냈다는 거야. 누구보다? 중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근데 중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요. 더 많은 흔한 반응을 생산해낸 사람들이래요. 러그와 같은. 카페트나 러그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분류를 했어요. 어떤 물체를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그러면서 자, 뭘 했냐면 분사구문이에요. 평가하면서.
뭘 평가했냐? 여기 앞에 아래 보시면 비주류, 가장자리죠? 비주류의 멤버, 그 카테고리의 멤버들, 예를 들면 K는 뭐 지팡이란 뜻이고요. 아니면 펄스, 지갑과 같은 이런 좀 가에 있는 비주류의 예시들을 더 나은 것으로 평가를 했대요. 그 범주에서 누구보다 중립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기분 좋은 사람들이 더 잘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 중립에 있는 사람들의 범주는 자, 이 who's가 가리키는 건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더 좁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또 요약을 한 번만 해보면 긍정적 감정과 창의적 사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거지. 그 다음 1, 2번입니다. 자, 우리는 색에 대한 지각을 진화시켰을 건데 부분적으로는요 더 잘 figure out 하면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 음식이 먹기에 좋은지 아닌지를 whether or not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죠. 자, 일반적인 햇볕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 잘 익은 토마토는 반영합니다. 뭘 반영하냐? 어떤 특정한 부분, 빛의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더 빨갛고 더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썩은 토마토는 반영을 해요. 빛을 다르게. 그리고 갈색 또는 역겨워 보이게 만든대요. 자, 이것은 이러한 빛을 반사하는 특성,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사율이라고 하는데 이 토마토의 이 특성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redness, 붉은색, 이것의 붉은색 또는 갈색 이런 거요. 근데 이것이요 that are important, 그치? 중요하대.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아니다. 토마토가 비추는 건 아니래요. 태양에 의해서 비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 토마토는. 그러니까 태양 때문에 색깔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빨간 토마토. 근데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 빨간 토마토는요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빨가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일어나요. 뭐라고 일어나냐면요 빨간 토마토가 흡수한대요. 뭘? 파란 빛을. 그리고 그것을 반사해내지 않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잘 익은 토마토. 자, 파란색 조명 아래에 잘 익은 토마토는
빨갛게 보이지는 않지만 검정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소 입맛을 떨어지게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나오네요. 주제문. 자, 이러한 예시는 설명합니다. 자, 그 근본적인 문제. 자, 색깔 인지각의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는데, 자, 불가능하대. 뭐 하는 게 불가능하냐면,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 영역의 반사율을 그것이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빨갛게 잘 익었는지 어쨌는지를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 보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요, 자, take advantage of 무엇을 이용하다. 자, 뭘 이용하냐면요, 이 애매함을 이용해요. 색깔과 조명 사이에 그들의 위장에 있어서 뭔가를 위장하려고 할 때 이 색깔과 조명 사이에 이 애매함을 이용을 한대요. 자, 이 동물들은요, 이 동물들은 더 어두워. 등이 어디보다? 배보다. 또는 반대로요. 만약에 그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동물들이라면 뭐 누구지? 애벌레처럼, 그지? 뭐 그럼 반대일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카운터 쉐이딩은요, 이거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그냥 영어 그대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명암, 역위형, 보호색이라고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명암을 반대로 둬서 얘가 주변색이랑 잘 섞이게 하는 거. 이건데 이게 뭐냐면 그것이요, 그것의 흔적이 보여진대. 개한테서 보여지는데 이게 상쇄시킨답니다. 뭘? 그 몸의 모양을요. 근데 드러내는 효과. 뭘? 빛과 그림자를. 그러면서 rendering 얘는 making이랑 똑같아요. 만들면서 하면 되겠죠? 이 동물을 덜 눈에 띄게 만들면서 어디에서? 멀리서. 그러면 색 지각에 대한 설명인데 이 색 지각은 정말 색을,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는 지문인 거죠. 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그다지 like it, 좋아하지 않아요. 그 구매의 순간에 만약 그들이
모든 그들의 휴대폰 계획의 특징을 선택해야만 하고 모든 컴퓨터의 초기 세팅을 골라야 한다면. 너무 짜증나잖아. 갔는데 나 핸드폰 바꾸러 왔어 했을 때 핸드폰만 딱 바꾸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세부적인 것들 다 골라야 한다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런 존재인데 뭐의 존재냐면 기본값. 뭐? 책 세 권 다 했어? 아니 그 1로 써져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 개 다 했냐고. 자, 그 기본값의 존재는요,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요. 그러한 기본값의 대부분은요, may well 하면, may well be까지 갈까요? 하면,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마 더 합리적이고,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초기에 뭔가 다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편할 테니까. 자, few customer 거의 없어요. 고객들이 would like to spend time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뭘? 획득하는데, 그죠? 뭐 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지. 획득하는데 그런 관련 정보를.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야. 그냥 빨리 사서 가면 되지. 이걸 왜 다 나한테 하라고 하냐라는 거야. 근데 이런 초기 값의 역할과 비교해봤을 때, 비교하여, 자, 적극적인 선택은 증가시킵니다. 뭘? 결정의 비용을요. 증가시키고, 때때로 상당히 증가시킨대.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고르려고 한다. 그러면 결정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왜 비용이 올라가냐?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결정의 피로감을 높여요. 그죠? 아까 그랬잖아. 그냥 물건만 사고 싶다고 나는. 그런데 문제를 만들면서죠. For others. 다른 문제들.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피로는요, 어려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중심적인 질문에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너무 세부적이니까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업무냐면 그들의 가족, 그들의 직업, 그들의 건강,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된. 이게 훨씬 중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상태, 자, 가난한 상태, 그지? being poor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 어떻게 자, make ends meet 하면 생계를 꾸리다. 내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생계를 꾸릴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 상태는 상당한 역효과를 끼칠 수 있어요. 어디에? 지능지수, IQ예요. 근데 이것은 거의 맞먹어요. 뭐랑 맞먹냐면 having no sleep at night before. 전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한 거랑 거의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치?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 이게 잠을 못 잔 것만큼이나 똑같은 효과다. 자, 사람들이요, 여기 보시면 정신적 능력, 그지? 제한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it is no light thing. 그냥 가벼운 게 아니래. 뭐가? 그들을 강요하는 게. 자, 뭐 하도록 강요하냐? 질문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게.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거의 흥미가 없는, 나 이거 관심도 없는데 나한테 다 결정하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요구사항이, 자, divert 하면은 돌리게 하다. 자, 부족한 인지의 자원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다른 노력으로부터. 이미 나는 지금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다른 데 써야 할 노력을 여기다 쓰게 만드니까 정말 힘든 거죠. 이것은 부분적으로 무엇 때문이냐면 인지적
희소성, 인지적 결핍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인지적 결핍이 뭐냐면 what이 아니라 대시예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너무 내가 이거 지금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아, 나 너무 피로해. 그러니까 나 선택하지 않을래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유로요. 적극적인 선택은 심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나한테 자꾸 뭘 선택하라고 하면 아, 나 너무 싫은데, 너무 귀찮은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더 중요한 데 써야 되는 나의 힘을 여기다 써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지? 이게 뭐야?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정신적 과부하예요. 자, 그 다음은 18강. 18강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라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젊은, 분투하는, 막 싸우는 거죠. 변호사로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felt honored, 영광으로 느꼈어요. 고용된 것에, 아주 중요한 법적 소송에 고용된 것에 되게 영광이라고 느꼈어요. 자, 다른 변호사들, 그 소송을 대표하도록 선택되어진 다른 변호사는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 그들의 법과 어떤 설득의 전문가로서. 그러나, 한 변호사, 자, 링컨을 보자마자 한 변호사가요, remarked, 언급했어요. 저 키가 큰 저 멍청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거를 거절하겠어요. 저 사람을 제거하세요. 링컨은 고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요. 뭐뭐인 척 했어. 자, 이 고의적인 모욕을 듣지 못한 척을 했어요. 자, 이러한, 여기서 트라이얼은 재판이에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링컨은요, 어스트레이스드 하면은 배척하다. 배척당한 거야. 다른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실 그는 절대 인정받지 못했어요.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서. 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법정에서 들었죠. 그치? 법정에서 뭘 들었냐면, 소송 절차를, 그리고 관찰을 했어요. 자기를 모욕한 사람의
능수능란한 처리를 그 사건에 대해서. 자, 링컨을 모욕한 그 변호사는 쉽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자, 다음날 링컨은요, 자, 인용했어요. 뭘 인용했냐면 다음과 같은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아, 그의 훌륭한 변론은 아주 발견이었어요. 나에게는. 그는 노련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창했어요. 그의 발표에 있어서. 그리고, 자, 증명을 해냈죠.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전문적인 질문을 했어요. 내가 목격한 것 중에. 나는 그만큼이나 재능이 있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나는 집에 가서 법을 완전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변호사, 아주 무례하게 링컨을 모욕했던 그 변호사가 그의 가장 노골적인 비판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 욕하고 다닌 거죠. 그러나 링컨은요, 그의 영리함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자, 약속이 필요했을 때, 그 전쟁 장관과의 약속이 필요했을 때, 링컨은 에드윈 M. 스탠턴을 선택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구냐? 동격이에요. 자, 더 베리는 바로 그 남자. 어떤 남자? Who had wounded.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를 모욕했던. 자, 링컨은 증명했습니다. 그의 성격을 용서하는 정신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동안 그렇지 원한 이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정신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링컨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스탠턴은요, 슬픔과 비통함에 가득 찬 그 스탠턴은요, sob, 흐느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 이제 그는 역사 속에, the ages 하면 역사 속에 속했습니다. 그죠? 결국에 나중에는 링컨을 인정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야기니까. 자, 누구냐면요. 유아인데 거의 2살 정도 된 이 유아는요. 신장 이식이 필요했어요. 자, 2개의 기사가 were written 쓰여졌어요. 이 유아에 대해서 이 엄마가 티나가 contacted 접촉한 이후에 그 지역 신문에 일리노이주에 자, 크리스 두잉 누구냐면 38세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전문가.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년과 그 소년의 가족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요. read 읽었어요. 그 기사를. 그리고 결심을 했지. 기부하기로 그의 신장을. 만약 그것이 잘 맞는다면 네이든의 몸에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이한테 이제 신장을 주려고 한 거야. 곧 이 미스터 두잉은요. 그의 신장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테스트 받는다는 것을 보려고 그가 적합한 기부자인지를 보려고 테스트 받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그는 말했죠. 나는 정말 동기부여 받았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와 네이든의 사진을 보고요. 그것은 자, 프롬프트 뭐뭐 하게 하다. 촉구하다. 자, 촉구했어요. 나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지만 나는
가족들에게 play by play, 그지? 이건 뭐냐면 실황 중계. 온라인, 아니, 그 뭐지? 그 뭐죠? 라이브죠, 라이브. 실황 중계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잘못된 희망,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장은요, 잘 맞았어요. 그리고 2010년 10월 25일 성공적인 이식이 일어났습니다. 자, 미스터 두잉은요, 네이든을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의 가족은 네이든이 병원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 나가는 걸? 퇴원 할 때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네이든의 엄마인 티나는요, 미스터 두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는 영웅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느낄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그를 만났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나의 아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미스터 두잉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영웅심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했고 나는 도울 수 있었을 뿐입니다. 미스터 두잉은 말했죠. 그는 그의 할머니의 장기 기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녀가 17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는 말했죠. 나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지. get letter, 편지를 받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수혜자, 장기를 받은 사람과 수혜자로부터. 그리고 뭔가 그것으로 올 수 있는 좋은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항상 희망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러한 방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남자가 될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기에 충분한 남자가 될 겁니다. 충분한 사람이 될 겁니다. 네, 미스터 스펙터 씨는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출장을 갔다 온 후에 홍콩으로. 홍콩부터 뉴욕까지 가는 건 아주 긴 비행이었죠. 그리고 그는 매우 피곤했지만 흥분해 있었어요. 집에 간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미팅의 긍정적 결과에. 대략 한 비행 전체의 한 절반 정도 왔을 때, 자, 비행기 승무원으로부터의 안내 방송이 그 기내를 꽉 채웠어요. 그 안내 방송은 지시했어요. 승객들에게 좌석에 앉아 있으라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된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예정이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승무원의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평상시 같았어요. 평온한. 하지만 미스터 스펙터는 이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자, 비행기가요, 곧 그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아주 강력한 폭풍우 속에 있다는 걸. 그래서 번개가 울리고, 천둥, 번개가 울리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어두운 하늘에서. 그러면서 그를 매우 긴장하게 만든 거죠. 어린 아이들이요, 울기 시작했고요. 상황은 were falling,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한 혼돈의 중심에서 미스터 스펙터는요, 사로잡혔지. 패닉 상태에. 겉보기에 끝없이 보이는 이 난기류가 악화시키면서 그의 두려움을. 그는 그의 걱정과 싸우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알아차렸죠. 자, 그의 옆에 앉아있는 이 소년이
아주 고요하게 책을 읽고 있는 걸 봤어요. 그 폭풍 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 소녀는 때때로 짜증나는 소음을 만들기도 했죠. 근데 이게 난기류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데이 벗비. 그 흔들리는 기체가 그가 책을 읽는 걸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가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진 목적어.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요. 미스터 스펙터 씨가요. 그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소년이 올려다보며 그의 책에서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우리 이 기장님이 우리 아빠거든요. 그리고 나는 알아요. 그가 나를 안전하고 무사히 집에 데려다 줄 거라는 것을요. 그 소년의 흔들림 없는 신뢰, 그의 아빠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이 혼돈 속에서 고요함의 감각을 주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요, 전염되었고, 그리고 미스터 스펙터에게 내부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주었어요. 그는 그의 당혹스러움이 사라지는 것, fade away,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죠? 우리 아빠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어요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요. 자, 종종 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냥의 대부분은요, 되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되어지냐면 암사자에 의해서요. 누구보다? 수컷보다. 사냥은 남사자가 한다는 거지. 자, 부분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말이 돼요. In a pride, 어떤 자부심에서. 근데 뭐 하려는 거냐면, 노동력을 분배하려고 하는 자부심에서요. 근데 왜냐면 수컷은 defending their turf, 보호해야 되거든. 자신의 영역도 보호해야 되고요. 먹이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새끼도 보호해야 돼. 반면에 암컷 사자는요, 그냥 집에 베이컨, 먹이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냥을 암컷이 하러 간다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또한 it also may be because 무엇 때문이냐면요, 거의 모든 사자가 사냥을 해요. ever filmed, 지금까지 촬영된 것들을 보면, 자, 이러한 사자의 사냥이 일어나요.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 근데 사냥을 하는 수컷은 would stand out, 서 있죠. like a sore thumb. 뭐처럼 서 있냐면, 이거 봐봐. stand out like a sore thumb 하면 눈에 잘 띄는 이란 뜻이에요. 아픈 손가락처럼 드러나 있다라는 건 너무 신경이 잘 쓰여. 왜냐? 그의 거대한 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죠. 심지어 가장 긴 풀 속에서도 잘 보이니까요. 근데 밤에는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수컷이 사냥을 하면 수컷의 그 갈기가 너무 잘 보이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좀 달라. 수컷이 더 빈번히 사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also join forces, 힘을 모아요. 누구랑? 암컷이랑. 그들이 특히나 큰 동물, 예를 들면 버팔로 같은 특히나 큰 동물을 추구할 때인데, 여기서 추구하다라는 거는 헌팅이랑 똑같죠. 사냥할 때. 그런데 그것이 무게가 나가니까, more than tone, a tone 하면 1톤이에요. 1톤보다 더 무게가 나가니까 암컷, 수컷이 힘을 합치기도 한대요. 사자는 사냥을 할 수도 있고 사냥을 해요. 큰 초식 동물들을 와일드 비스트나 그다음에 기린이나 아니면 그 등등의 것들. 근데 때때로는 아기 코끼리 또 사냥을 한대. 근데 이 아기 코끼리는 분리된 아기 코끼리예요.
그들의 무리로부터. 그러나 또한 기회주의자도 있대요. 그래서 taking prey, 먹이를 가지고 가. 다양한 갈색 물개도 가져가요. 뭐 나미비아의 해안에서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평원에서는 타조도 잡아먹고요. 넓은 범위의 작은 아이템들, 예를 들면 쥐, 물고기, 심지어 곤충들, 이런 애들도 먹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의 사냥 습성 하면 네. 연우하고는 아,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별이 빛나는 밤 아래에 아빠와 그의 아들이요 set sail 항해를 시작했대요.
그들이 사랑하는 요트를 타고. 자, 잭 누구냐면 아빠인데요. 잭은 경험이 아주 많은 항해사이면서 해양 생태학자였어요. 해양 생태학자. 인 아빠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 해양의 아주 놀라움에 대해서. 그의 아들 탐과 함께. 자, 보트가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할 때 탐의 눈이요, 아주 밝은 빛의 길을 포착했어요. 그들의 뒤에. 아빠 저거 뭐예요? 그거 물어봤죠. 그의 목소리가, 자, 가득 찬 목소리로, 호기심으로. 아빠가 웃으면서, 따뜻하게 웃으면서, 아빠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fascination 하면은 매료, 그지, 매혹, 이것을 인식했죠. 저거는 타마 플랑크톤의 이동이란다. 아빠가 설명했죠. 매일 밤 이 작은 유기체들이 깊은 곳에서 떠올라. 그러면서 이렇게 숨이 멎을 듯한 전시, 구경거리를 보여주지. 아빠, 쟤네들은 왜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들은 작은 여행가와 같아 탐. 아빠가 계속해서 열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들의 여행, 자, 바다 깊은 곳에서 일몰 시간에 그들의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어. 그리고 다른 다양한 간식거리도 먹지. 그들이 떠오르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서로서로의 feast 하면은 feast on 하면 잡아먹다. 서로서로를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들이 언제까지? 새벽 전까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다시 저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낮 동안 숨어있기 위해서. 탐은 lean over, lean 하면 기대다. 자, 보트의 한쪽 면에 기댔어요. 그러면서 사로잡혀 있었죠. 그 신비로운 현상에. 나는 알지 못했어요. 바다가 이렇게 마법과도 같은지. 그가 놀랐죠. 그의 응시와 함께. 그죠? 이 반짝이는 자취에 고정된 응시와 함께. 그것만 쳐다보면서. 잭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의 이러한 매료된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그에게 상기시켰어요. 그의 자신만의 깊은 애정을. 바다에 대한. 그들이 함께 항해를 하면서요, surrounded by,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주 이 마법과도 같은 플랑크톤의 빛에. 그냥 이야기죠. 뭐 큰 내용은 없고 그냥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맞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요.